찜질방에서 옷장에 든 손님들의 금품을 빼내 훔친 10대 절도범들이 모텔 숙박비를 훔친 카드로 결제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옷장 열쇠를 몰래 훔쳐 개인 물품 보관함을 열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공무원, 통신사 직원 등과 짜고 불법으로 알아낸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부동산 보유 현황 등 빼돌린 개인정보의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지난주 부산 진구 서면과 동구청 일대에서는 재난대응 안전부산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민관군 유관기관과 시민들이 모두 함께 참여한 가운데 실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이 펼쳐졌습니다. 이번 주 부산경찰에서는 만화로 그린 실제 사건 사례와 함께 가정보호 사건 처리가 무엇인지 짚어드립니다. 절도범들이 훔친 카드로 숙박비를 계산했다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부산진경찰서는 28일 찜질방에서 금품을 훔친 19살 김모근 등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군 등은 지난 20일 오전 6시 50분께 부산 진구의 한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손님 2명의 옷장 열쇠를 몰래 가져가 32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입니다. 이들은 훔친 신용카드로 모텔 숙박비를 결제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급식업체 대표와 유치원, 어린이집 원장이 공모해 식재료 대금을 부풀려 돈을 주고받은 것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 1부는 식자재 비용을 최대 3.2배까지 부풀려 그 차액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28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식자재 공급업체 대표 36살 이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이 씨와 공모하고 보육교사 수당과 원독비 등을 허위로 청구한 혐의로 모 유치원장 57살 박모 씨를 구속 기소하는 한편 뒷돈을 받은 부산과 울산 지역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 24명을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동주민센터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전산 시스템에서 몰래 빼돌린 개인정보를 불법 흥신소에 팔아넘긴 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된 겁니다. 불법 흥신소 대표 46살 진모 씨 등은 전국에 점조직을 두고 공무원이나 통신사 직원 등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빼냈습니다.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410여 차례에 걸쳐 얻어낸 개인정보를 팔아넘겨 챙긴 부당이득은 1억 4천만 원. 이들이 건당 20만 원에서 40만 원 가량을 받고 불법으로 유출한 개인정보는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를 비롯해 차량번호와 부동산 보유 현황, 출입국 정보 등이 포함돼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또 이들이 개인정보를 빼내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검색기, 위치 추적기 등 갖가지 수법을 동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법 흥신소 대표 46살 진모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흥신소 직원과 구청, 주민센터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통신사 직원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부는 30일 동의대학교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해 건설업자에게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인도 동의학원 이사장을 배임 증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법정 구속하고 2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2011년 자신의 비공식 집무실에서 건설업자 김모 씨로부터 공사 수주의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산 진구 서면에 위치한 대형 호텔입니다. 건물 주변으로 연기가 자욱하고 호텔 직원과 시민들이 줄을 지어 밖으로 대피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건물에 고립돼 난간에서 손을 흔들고 소리치며 구조를 기다립니다. 규모 6.5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서면 도심 한복판의 대형 호텔이 붕괴되는 상황을 가정한 지진 대응 훈련이 펼쳐진 겁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원들은 화재를 진화하는 한편 건물 안에 있던 부상자와 사망자를 찾아내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고가차도 동원돼 건물 높은 곳에 있던 시민들을 무사히 구조해냅니다. 그 지진이 발생하면 각 다중이용시설마다 그 특징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에서는 지하철 행동 요령이 있고, 이런 호텔에서는 호텔에 있는 그 숙박객들이 그 대피할 수 있는 행동 요령이 있고, 이 지진 훈련을 해봐야만 실질적인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응을 해서 행동할 수 있습니다. 긴급 재난 상황에서의 신속한 대응 능력을 기르기 위해 부산 진구청이 실시한 이날 훈련에서는 재난 발생 상황 전달부터 호텔 자위소방대의 투기 진화 작업, 구조대원들의 인명구조 활동 및 유관기관의 복구 작업 등이 진행돼 현장 대응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민관군을 비롯해 200여 명의 시민들이 함께 참여한 이번 훈련으로 재난 상황에서의 원활한 대응을 위한 공조력이 높아졌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부산에서의 사건, 사고 통계를 살펴보면 모두 46건의 화재가 발생해 5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약 8,9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340여 명의 시민이 119 구조대에 의해 안전하게 구조됐으며 1,980여 명이 구급대 응급처치 도움을 받았습니다. 29일 오전 11시쯤 북구 구포동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와 택시, 버스 등 차량 4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로 승용차 한 대가 전복돼 차에 타고 있던 50대 여성과 남성 2명이 크게 다쳐 구조구급대가 구조장비를 이용해 구조 후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29일 밤 8시 12분쯤 사상구 감전동의 금속연마 공장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불로 1층 작업장이 타고 공장 외부가 그을려 400만 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인근 회사 직원이 타는 냄새를 맡고 밖으로 나와 검은 연기와 불꽃을 보고 신고했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30일 자정쯤 동구 초량동의 한 모텔 6층 객실에서 불이 나 1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대가 도착 당시 6층 내부가 연기로 가득했으며 화재가 난 객실에 40대 남성과 30대 여성이 쓰러져 있어 119 구급대가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척화탄을 이용한 자살 기도로 추정되는 가운데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30일 새벽 3시경 사상구 덕포동의 3층짜리 플라스틱 성형 공장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로 발포기 2대 및 공장 벽면과 바닥이 일부 소실되어 6,800만 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공장 2층에서 플라스틱 성형 작업 중 발포기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소방안전본부 오주입니다.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 윤웅주입니다. 기장 앞바다에서 요새 갈치가 많이 잡힌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겨울 바다에서 선상 낚시를 즐기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한 영상입니다. 음주 후에는 낚시 어선을 몰아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낚시를 하시는 분들도 선장님들께 술 한잔 권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도로에서뿐만 아니라 바닷길에서도 음주운항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입니다. 한잔하십시오. 출항할 시간이다. 아, 그래요? 자, 갈게요. 다 해보자고. 네. 아이고, 가득. 아이고, 우리 끼리만 먹으니까 좀 그러네. 아, 저 선장님 누구시라고 그랬지? 아, 선장님한테 하셔야지. 선장님! 아이, 선장님 한잔하셔야지. 근데, 안 돼. 한도 없어. 우리가 좀. 그래도. 앉으세요. 한잔해요. 매년 100여 건의 해상 음주운항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잃어버릴 소중한 것들에 대해 생각해 보셨습니까? 음주운항,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전해드릴 소식은 가정보호 사건의 처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선 만화를 통해 가정보호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해운대 경찰서에서 실제 있었던 사건을 그린 만화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아내는 식당 일로, 본인은 택시기사 일로 돈을 벌며 좋지 않은 형편에서 아둥바둥 바쁘게 살아오던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바쁜 생활 탓에 혼자 집에 남아야 했던 막둥이는 항상 방치되듯 홀로 생활한 것에 익숙해져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하고 괴롭힘을 당하다 결국 고등학교 1학년 때 막둥이는 자퇴를 하게 됐습니다. 자퇴 후 집안에 틀어박혀 2년간 집 밖을 나가지 않았던 막둥이는 가난한 형편에 상담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마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닌 시련. 아버지는 나이 50 중반에 대장암 선고까지 받게 되고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막둥이는 용돈을 주지 않는다며 망치를 들고 물건을 부수며 난동을 부립니다. 점점 더 심해지는 폭력을 참지 못한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막둥이를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경찰은 막둥이에게 형사처벌을 하는 대신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하고 가정폭력 솔루션 팀을 만들어 가족에게 도움을 줬습니다. 가정보호 사건 처리는 처벌 의사가 없으나 재발 우려가 있고 교정이 필요한 경우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부과해 전가가 남지 않는 사건 처리 방법입니다. 막둥이를 신고한 아버지는 사는데 급급해 제때 검사 한번 받지 못한 천추한이 있었는데 더 이상 소원이 없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가정의 안녕과 평화, 행복도 저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지방경찰청 강민찬 경장이었습니다.